안녕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그 16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빚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빚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드시 바뀌지 않는 한 더 많은 혜택을 우리가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얻기 굉장히 힘들다고 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고정관념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점과 그 빚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성공하는 습관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사의 CEO가 되는 우리 팀 쿡, 정말 대단한 경영인이죠. 그분은 새벽 3시 반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하는 브렉퍼스트 타임까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거든요. 역시 미국 말에도 the early bird gets the worm. 빨리 일어나는 새가 우리가 먹이를 찾을 수 있듯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우리가 변화, 즉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을 복리로 늘리고자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자산이 복리로 늘어난다. 영어로는 우리가 compounding effect라고 그러죠. 그 복리로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산이 복리로 늘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금 문제를 피할 수가 없고 각종 부가금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피가 단 1%가 적용이 되면 20년 동안 자랄 돈의 25%를 먹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How money works, 돈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중국 제황학에 창업보다 수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세운 일을 할 수 있지만 있는 것을 지켜서 더욱더 발전시키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공한 분들의 그 습관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의 시작에 우리가 재정을 다룰 때 항상 돈에 관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혜택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드 머니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뉴 머니 시스템 월드에서 올드 머니 시스템을 쓰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one of the reason that we have disadvantages is because we are using old money system in a new money world.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올드 머니 시스템, 정말 우리가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참 재밌어서 간직했던 사진인데 최근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항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던 습관을 따라갔을 때 누가 와서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정관념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재정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복리로 키워라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돈이 복리로 자랄 때 세금이 복리로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기 이 도표에 보시면 어떤 분이 기본적으로 5만 불이라는 돈을 예치를 해서 연 6%를 우리가 키워나갈 때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총 세금 내는 이율을 30%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COM, Cost of Money라는 말은 뭐냐면, 즉 내가 그 세금을 안 낼 수 있었을 때 그것을 내가 굴렸을 때 수익률을 동일하게 다른 곳에서 해도 6%를 우리가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단 10년만 우리가 따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만 불이라는 돈이 매년 10%로 계속 복리로 자라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어카운트에서
89,000불이 넘도록 이렇게 잘하는데 실질적인 텍스를 그 돈에서 꺼내서 우리가 네링을 한다 그럽니다. 그 돈에서 꺼내서 세금을 내고 다시 그걸 집어넣어서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돈이 복리로 자라니까 나는 내 주머니 돈에서 세금을 보통 책을 끊어서 내게 돼 있죠.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5일 이전에는 세금을 안 내는 프리텍스 달러라 그러죠. 그 이자가 이자가 나왔는데 그 이자에 관해서 6%인 3,000불에 관해서 이게 4월 15일 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돈이지만 4월 15일이 지나고 나면 이 돈의 컬러 오브 머니, 돈의 색깔이 결국은 애프터 텍스 달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 텍스 달러가 원금에 다시 합해져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세금을 낸 돈에 대해서는 다시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될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겠죠. 그리고 시스템 자체 내에 내포되어 있는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머니 돈으로 나간 세금의 토탈을 우리가 보면 참 많은 그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11,863불입니다. 근데 이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다면 이 돈을 내가 어디서 6%로 키우고 만약에 세금을 낸 다음에 넷두로 또 쌓아낼 수 있었다면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게 결국은 기회비용이라고 하겠죠.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결국은 16,000달러가 넘게 발생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습관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자 나온 거를 그 어카운트에 다시 커밍걸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빼서 어카운트를 분리시켜 갖고 다른 곳에서 다시 같은 수익률을 우리가 키웠을 때 세금을 복리로 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총 낸 세금의 합계는 9,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10년 만에 실질적으로 11,863불의 세금 낼 것을 우리가 9,000달러로 절약할 수 있었고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12,574달러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일 수 있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을 합하게 되면 복리로 늘릴 때보다 훨씬 많은 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복리로 늘릴 때 세금이 복리로 늘어난다는 사항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프라락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되고 캐시 플로우 매니지먼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말씀을 나눴던 머니 룰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룰 오브 72, 72를 이자로 나오는 수익률의 이자로 나눴을 때 분모가 결국은 돈이 2배가 되는 시점을 말하고 또 룰 오브 115D라는 말은 그를 나눴을 때 분모가 돈이 3배가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역으로 우리가 빚에 활용을 했었죠. 인플레이션이 몇 %일 때 빚이 반감되는 게 몇 년이 걸릴 거고 또 3분의 1로 줄어든 게 몇 년이 걸릴 거고 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본 고정관념은 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우리가 캐시 플로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관한 도표를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뱅크로 둘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뱅크에 이 돈을 디파짓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정 에버리지 밸런스가 있는 만큼 뱅크는 활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0만 불이라는 돈을 뱅크에다가 만약에 파킹을 했는데 B라는 뱅크 바깥에 있는 고객이 나 자동차 하나 사야 되는데 폴시 하나 사야 되니까 10만 불 빌려주쇼 하니까 뱅크에서는 오케이 하고 10만 불을 빌려주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페이먼트 쿠폰이 날아가겠죠. 대신에 B라는 분은 C라는 자동차 딜러에서 자동차를 받게 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 C라는 고객 자체가 같은 뱅크 안에 있는 고객일 경우에는 사실적으로는 그 돈을 한 어카운트에서 다른 어카운트, 즉 돈이 모든 것이 한 금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만 바뀌지 실제 돈이 은행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이 있죠.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고객의 남의 돈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룰 넘버 원, 머니 룰은 첫째는 뭐냐면 use someone else's money입니다. 항상 돈이 있는데도 돈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시스템이 중요하단 말이고, 시스템이 중요한데 은행이 이걸 한 번만 하겠습니까? 여러 번 하겠습니까? Same money many times. 결국은 이 리사이클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방향만 설정해주고 그렇게 움직이면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맥시멈, 경기가 나쁘면 나쁜 대로 맥시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똑같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똑같은 3을 씁니다. 3이라는 자산에다가 2라는 걸 더해주고 1이라는 이자를 받았을 때 6이라는 아웃컴을 만들 수 있지만 항상 우리의 고정관념이 나는 6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랬을 때 이거는 이런 도구가 있는데 여기는 이자가 이만큼 나오니까 여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축을 하시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드 머니 시스템의 복리로 늘리겠다는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듯이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3이라는 거를 왜 더해주냐, 그거를 spend it, get it back, spend it, get it back again 이렇게 리사이클링을 시키면서 그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재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돈이 떨어지는 곳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지금 현 시점에 어떤 니드가 있느냐, 나는 당장 문제가 생겨도 내 몰개지도 갚아줘야 되고 우리 아이가 학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은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상속도 해야 되고 어쨌든 사망했을 때 빚을 말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는 곳마다 내 니드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실제 체크업 리스트를 만드셔서 그러한 상황을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 나가신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도구들이 있겠죠. 물론 학자금 재정 보조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가정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는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3을 그 돈이 떨어진 곳에 일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27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재정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파이낸셜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이 흘러가는 캐시 플로우 매니지먼트를 설계할 수 있냐에 따라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나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빚을 갚는 방법 중에 인플레이션을 활용하시라고 그랬죠. 3.5%의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도 내가 원금을 안 갚고 몰개지를 계속 킵하고 왔을 때 20년 뒤에 그 빚의 가치는 절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절대적인 기본 원칙은 항상 돈은 복리로 늘리기는 하지만 안에 피를 피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1% 피가 내가 20년 동안 자랄 돈의 25%를 먹어버리고 또한 거기에 세금까지 부과를 했을 때는 거의 한 45, 50% 가까이 먹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저촉이 됐을 때 자산의 가치도 두동강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빚을 활용하는 방법과 자산을 복리로 늘려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에서 이른바 말하는 아까 은행이 쓰는 방식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은행에 쓰는 방식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돈을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는 캐시 플로우 매니지먼트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할 때 학자금에서 가장 요구하는 CSS 프로파일, 칼리지 스칼러십 서비스 프로파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이런 내용들을 묻는데요. 계산하는 자산과 계산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전 설계를 통해서 묻지 않으면 1년에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내용적인 면이 수익과 자산이 과거 3년치를 전부 다 추론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C.S. 루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비기닝, 그 시작을 시작했는지 그 시작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끝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극복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베리파이어블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온 가족의 안녕을 바라면서 머니톡스 그 1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